포텐자는 사실 누구한테 받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모공 때문에 포텐자를 15번 받고 치료 실패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병원에서 모공 치료 받자마자 사진처럼 깔끔해졌어요. 안녕하세요. 피부로박물관 관장 피부과 전문의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모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에는 제가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이라든지 모공 치료하는 레이저 장비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서 포텐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노하우를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생긴 부작용 사례를 저에게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 있었는지 물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모공이나 포텐자에 대해서 10번 이상 강의를 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모공은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에 비해서 치료가 쉬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치료를 받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그 모공의 악화 요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잘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모공의 악화 요인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지 분비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모공이 큰 데가 어디예요, 피디님? 코 옆에? 그렇죠. 나비존, 코, 내지는 뭐 턱 주변, 미간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는 공통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예요. 그만큼 피지 분비가 많을수록 모공이 크게 커진다는 건 많은 데이터라든지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피지 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호르몬, 그다음에 IGF-1이라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IGF-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 음식이나 단당류 많이 먹어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각질막이에요. 실제로 필링을 하고 나면은 모공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각종 데이터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각질 제거라던가 코팩을 한다던가 뭐 티슈를 많이 닦아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링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피부가 많이 저항성이고 단단한 사람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민감성인 분들이 필링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더 모공이 커지고 홍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털이에요. 가시털 정체증이라고 해서 모공에 털이 박혀 있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때 블랙헤드인 줄 알고 오인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모를 해서 털을 제거해주면 모공이 도드라지지 않고 피부가 환해집니다. 네 번째는 진피의 탄력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모공의 모양이 동그랗다가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모공의 모양이 길쭉해지거든요. 그만큼 모공 주변을 싸고 있는 구조적 지지가 많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피의 탄력도 그다음에 밀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고 시술을 통해서 밀도를 다시 복원시켜주면 모공이 그만큼 다시 쫀쫀해져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모공이 늘어나고 커졌을 때 뭐 어떤 조치라던가 어떤 뭐 시술 같은 게 있나요? 사람마다 이 4가지의 원인이 중요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피지 분비가 더 메인 원인인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는 별로 없는데 많이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마다 어떤 게 주된 원인인지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결책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중에서 포텐자는 첫 번째 피지 분비, 각질 정상화, 탄력 이 3가지와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모공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이 이제 포텐자 시술 건수 같은 경우 거의 전국에서 탑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저희 병원 포텐자는 꺼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라든지 회사에서도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자문을 구해주시는 것 같아요. 포텐자는 사실 누구한테 받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모공 때문에 포텐자를 15번 받고 치료 실패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병원에서 모공 치료 받자마자 이렇게 사진처럼 깔끔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모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걸 꼭 지키셔서 모공 치료 받으실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이나 바세린 이용해서 블랙헤드 제거하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영상에서 코 블랙헤드 제거할 때 클렌징 오일, 바세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걸 하시고 피부가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그건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세안을 잘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다시 찬물로 닫아준다 이런 식으로 세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이고요. 피부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미지근한 온도를 이용해서 세안을 해줘야지 가장 자극받지 않고 피지 분비가 과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 먹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IGF-1이라는 호르몬이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단당류,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거라서 이거를 모공치료를 하는 중에 음식 조절을 잘못해서 피지분비가 많아지면은 치료한 게 또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치팅데이 이럴 때만 조금 드시고 평상시에는 단 거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물리적으로 블랙헤드 제거하는 거예요. 뭐 필링이라든지 아니면 압출기 같은 걸로 막 꽉꽉 짜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손으로 막 쥐어 뜯으면서 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한번 거울 보게 되면 막 많이 만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모공의 사이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엔 도드라오기 어렵고 흉터까지 생겨서 절대 물리적으로 많은 자극 주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모공에 주된 4가지 원인, 그 다음에 포텐자를 이용한 치료 방법, 그리고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피부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악화 요인들을 피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지키셔서 모공 커지는 거 예방하시고 자신감 있는 피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모네가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